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나온 이 경제 관련 이슈를 살펴보니까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폐지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대폭 개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팀장님, 우선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쉽게 좀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하루 이제 주식이 오를 때는 15%에 이제 갇혀 있고 또 내리게 되면 15%가 하락하는 상한가 제도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뭐 아시아 쪽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폭에 대한 차이는 좀 있죠. 우리나라는 보통적으로 예전에는 코스닥이 12%였는데 지금 그래서 코스닥 동일하게 15% 정도 맞춰놨고요. 뭐 미국은 없습니다만은 중국이나 대만, 일본 쪽도 폭은 좀 차이는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왜 그래서에서 이런 이야기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체, 주식시장 자체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주식 상한가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원래 상한가 제도 자체가 어떤 투기적 거래를 좀 방지하고 주가가 단기 급등한다든지 M&A 이슈 때문에 급등한다든지 아니면은 돌발악재 뭐 횡령 이야기 때문에 돌발악재 때문에 급락하는 것을 좀 막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이었습니다만은 거꾸로 가만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히려 이것이 폐해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폐해냐면 실제로 저는 사실 우리나라 뭐 미리 말씀드리면 시간의 문제지 상한평가 싹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맞냐면 테마주 오히려 투기적 거래를 양산한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 조금 말씀드리면 보통 주식 거래 기법 중에 상따라고 있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주식이 상한가를 형성하게 되면 사람의 눈이 벌게집니다. 빨갛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한번 상한가를 치고 나면 그 다음 날도 상승한다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력들이 한번 상한가를 형성하고 잔량을 쌓아두면 착한 개미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가가 오르는 그런 약간 순환 기조가 생기는데 그런 흐름 자체가 오히려 세력들의 투기적 거래를 좀 유발했지 않나 보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되니까 하한가에 대해서도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 하한가도 사람들이 좀 무뎌진다는 겁니다. 15%밖에 안 빠집니다. 근데 안 돼요. 제가 보니까 50% 빼버려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중간중간에 끊어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이 주식을 올렸다가 드러났다가 하기가 좀 쉽지 않나 그런 흐름이 있어가지고 제도 그래서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없애려고 그러는데 막상 없애려고 그러니까 너무 또 손댈 게 많은 겁니다. 가장 먼저 손대야 될 게 뭐냐면은 결합하신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주식과 같이 연계된 뭐 ALS라든지 DLS 뭐 이런 종목들 대부분이 상하한가 제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선물 옵션도 옵션의 상하 이론 가격이 코스피 200의 상한가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전부 다 그 제도를 맞춰놓으니까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실제적으로 바로 뭐 적용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래서 쪽에서도 한 2014년 이야기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뭐 14년 이렇게 날짜 찍는다고 될 건 아니고 시간은 조금 필요한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으면 제가 이제 뭐 정책 입안자는 아닙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상한가 제도를 단순하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것이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속 조치가 뭐냐 하면은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자님들 제 말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달리요. 실제적으로 물론 미국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상폐가 되고 나면 그 주식은 휴지가 됩니다. 장외 시장에 대한 즉 OTC 시장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상당히 부진하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한가 제도를 폐지해가지고 어떤 10,000원짜리 주가가 1,000원까지 떨어져서 상폐가 되더라도 그것이 장외 시장에서 거래소 활성화를 유발시켜주는 제도가 많이 보편화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순기능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가 잘하지만 세계에서 못하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부 리그가 활성화 안 됐다는 거죠.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럽의 축구라든지 미국의 야구를 보면 마이너리그 내셔널리그 다 있습니다. 1부 리그 다 있습니다만 2부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실제적으로 현재 2,000개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주식이 있는데 상한가 제도 폐지가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최소 10에서 15% 정도는 퇴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퇴출되더라도 그 종목들이 바로 상폐로 가서 장롱 휴지 조각으로 되는 흐름보다도 오히려 장외 시장 또 다른 OT 시장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1부 리그로 성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한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의 좀 선진화 차원에서 시간의 문제지 오히려 체질 개선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한가 폐지 이슈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투자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올바르게 성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슈를 좀 짚어볼게요. 최근 시장을 보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쏠리던 관심이 이제는 다른 업종으로 매기가 분산되는 모습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 며칠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겠죠. 철강, 화학, 기계 업종이 좀 방긋 웃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팀장님, 앞으로도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최근 12월 접어들어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기분이 좋죠. 이제 이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도 이제 시진핑 체제로 바뀌고, 미국은 사실 좀 이슈는 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제 달러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사실 좀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들 한 달 정도 반등하면서 뭐 작게는 20%, 좀 많이 오른 종목은 30% 정도 올랐는데, 올해 1년 코스피 대비해서 보면 아직까진 바닥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어떤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최근의 상승세는 조금 이어진다고 미리 먼저 결론부터 드리겠고요. 왜 올라가냐는 겁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는 실물이라든지 아직까지는 바뀌는 게 없는데 왜 올라가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지표는 사실 주식보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한다는 겁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2000선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실제적으로 바닥을 탈출한다는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왜 그러냐면 중국의 PMI 지수 대표적 50선인 기준인데 50선 밑에서 50선으로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다는 겁니다. 바닥은 찍었다는 데 대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고, 중국이 내수 소비 쪽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한 실제적으로 그 흐름, 물론 이번 주에 뭐 경제 공작회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중국의 11월 달 소매 매출 자체가 최근 4개월 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어느 정도 바닥론에 대한 힘이 좋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는 상당히 탄력이 좋았다 보는 것이고, 시장 위치적으로도 보니까 어떤 시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61선, 1920-30포인트 61선을 딱 회복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상승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1900포인트 초반에 있을 때는 바닥을 다지었고요. 실제적인 시세 탄력성은 지수가 61선을 돌파하면서 급등했다는 흐름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향후에 시장이 다시 혹시 61선 조정, 한 1950선 조금 초반에 있죠? 밑에 있죠? 61선 조정을 보이실 때는 경기 민감주들은 다시 최근 오름폭의 일정 부분을 반납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좀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경제 지표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또 낙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제조업 지수 50선이 기준인데, 50 올라왔다고 좋아진 건 아닙니다. 최소한 51, 52까지는 가야 진짜 가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모든 것이 지금은 공급 과잉 상태에서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감주들은 공급 과잉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많이 짓거나 공급을 해가지고 가격이 다운됐었죠. 철강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에 그게 좋아서 공급 과잉이 축소된 게 아니라 재고 떨이를 한다는 겁니다. 재고 축소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거죠.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앞을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내년 1분기, 길게 봤을 때 내년 1분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회복되는지도 확인해야만이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지금 34만 5천 원 정도 올라와 있는 포스코라든지 최근 20% 이상 급등한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이 현재 수준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미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주가에 묻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주가들의 추가 상승 탄력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종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수 2000포인트에 베팅하는 베팅이 들어왔지 않나 봅니다. 그 말 자체는 현재 수준에서는 아마 추가 상승 탄력이 제가 볼 때 많이 줘도 짧게 보면 5% 수준에 좀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늦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실제로 바닥을 찍으면 우리가 충분히 눌림 조정해서 재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욕심 조금 낮추시고 조금만 더 시세를 즐기시다가 차후에 내년 한 1분기, 내년 1월 달 정도에 다시 한번 공략하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 좋긴 좋습니다만은 덥석덥석 물기에는 아직은 확인할 게 좀 많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화학, 기계, 철강 업종에 대해서 당분간 단기 반등 계속 이어지겠지만 여러 가지 확인할 재료들이 많다라는 언급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팀장님,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또 볼 수 있는 은행, 증권 업종도 최근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두 개를 나눠놓고 보면 사실 이제 은행주는 살만해요. 제가 금융회사 어제 보면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오늘도 상승세인데 왜 그러냐면 금융주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많냐면은
은행주는 실제 우리 보면 부동산 이야기는 많이 하죠. 근데 최근에 보통 시장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항상 이 금융장세라는 표현까지 안 써도 되는데 건설주가 오르게 되면 실제적으로 금융주들은 오릅니다. 근데 최근에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건설주의 상승 이후에 어제부터 은행주의 상승 탄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지금 왜 은행주가 많이 오르느냐? 참 발음도 안 됩니다. 금융이라 해야 되겠죠. 금융주가 많이 오르느냐. 실제로 지금 기관들이 이제 12월 중순까지 들어오는 자금들은 거의 다가 연말 윈도우 드레싱을 노린 자금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사문글산법인이 많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이 주식을 사더라도 배당과는 거의 무관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인덱스에 들어오는 펀드를 생각한다면 실제적으로 계속적인 낙폭 과대 종목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하락주와 조금 동종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금융주는 PBR로 많이 접근하는데 국내 금융회사들은 실제적으로 PBR이 주당 장부가치라고 그러죠. 0.6 이하에 있습니다. 보통 1위 기준선이니까 항상 싸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싸지만은 항상 대외적인 요건, 금리 인하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나오는 금융주, 신한금융주죠. 뭐 우리금융, 뭐 KB는 조금 그 ING 생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요. 이런 주의 반등은 우리 힘이 있다 보는 것이고 짧게 증권주는 아직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지수 올라오고 바닥권 반등이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 자체에 상당히 또 증권주도 바닥권 대비해서 15% 이상 오른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증권 산업은 제가 보니까 조금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은행주, 금융주, 증권주 각각 차별화된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코스닥이란 말이 참 들어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을 보면요. 대형주 쪽으로 관심이 또 쏠리고 있고 그리고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팀장님, 코스닥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코스닥은 최근에 보면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멘붕 장세를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왜 이렇게 가느냐? 딱 답은 하나입니다. 그 민감주, 제가 전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이 한정된 상태에서 민감주의 강세, 즉 민감주의 강세, 화학, 건설, 철강 등 민감주의 강세 자체가 일단은 추급적으로 그 종목은 선택하게 되고 코스닥은 팔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대선 테마주의 급락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선 테마주와 엮인 인맥 관련이라든 정책 관련에 엮인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닥 전체적으로 3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지금 대선 테마주들이 제자리 찾기를 하고 있죠. 뭐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항상 저희가 9월, 10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리 갈 겁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예전에 특수건설 관련해서 이하공룡이나 이런 4대강 관련주 같은 것보다 더 빨리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4대강 관련주는 실제적으로 4대강이라는 보이는 한강을 파는구나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 올해 생겼던 대선 테마주들은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소리였습니다. 경제민주화? 도대체 뭘 민주화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올랐다는 거. 일자리 관련주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맥 테마는 실제적으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대선 테마주의 급락 자체가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 투자 심리를 안 좋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최근에 좋았던 종목, 뭐 셀트리온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CJ 오쇼핑이라든지 파라다이스, 뭐 다음 이런 종목이 좀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빠지니까 또 같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섹터 플레이라는 거죠. 코스닥 펀드의 환매를 유발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향후 대응이지 않나 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마음은 조금 뭐 제가 보니까 때가 오고 있습니다.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 반등할 겁니다. 언제쯤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원인이 누구였죠? 원인은 바로 대선하고 경기 민감주의 반등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기 민감주는 제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지금 향후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조정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 타이밍 오늘도 보면 SM은 일부 종목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조금 반등할 때 코스닥 올라올 것이고 중요한 거는 대선 테마주는 그럼 언제 하방 지지가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다음 주 화요일 이후입니다. 대선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애들이 거래가 아마 잠겨버릴 겁니다. 거래가 잠긴다는 거는 실제로 더 이상 팔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밍지를 봤을 때는 실제로 뭐 다음 주 후반부터는 코스닥 그래도 기대하시고요. 기대할 때 우리가 공략할 섹터는 간단합니다. 역시나 IT 관련 부품주라든지 뭐 전자결제 관련주, 그래도 카지노 관련주 이런 기존에 원래 되던 종목들 정도로만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후반이죠. 이 대선 이슈가 좀 끝나는 시점에서 코스닥 시장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과 좀 기업에 기반한 종목들을 선별해봐야겠죠. IT 부품주나 헬스케어 관련주 코스닥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뉴스 하창봉 팀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